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안전단장 김판기입니다. 먼저 건설안전포럼 제2회 건설안전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포럼에서 주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최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공단 사업 방향에 대해서 주제로 발표를 요청하셔서 저희 공단이 22년까지 전체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및 사업 여건, 그리고 건설안전 사업별 중점 추진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건설 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및 사업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21년 6월 기준으로 공식 통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산업에서는 사고 사망자는 약 474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4명이 증가하였고,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는 14명이 감소한 반면에 기타 업종에서는 18명이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월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4월까지는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5월에 9명이 증가하였고, 6월 들어서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을 되고 있습니다. 20년 하반기 사고 사망 분석과 21년 하반기를 예측해보면 20년 하반기에 같은 경우는 총 20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7월 달에 40명이 발생했고 10월에 49명이 발생하는 등 7월, 9월에 사망사고가 집중하였습니다. 공사 금액별로 보면 50억 미만의 중소 현장에서 역시 사망사고가 증가를 하였고요. 발생 형태는 건설업에서는 53%, 약 54%가 추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체의 맞음이 약 11%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21년 하반기를 예측해보면 계절적 요인과 9, 10월에 휴가 일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건설 현장은 돌간공사와 혼재 작업 등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 요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21년 7월에 전년 동기 대비로 사고 사망자는 일부 감소를 했지만 8월달, 9월달 들어서는 14명이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 돌관 작업 등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10월에 저희들은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최근 경기 동향을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수주액은 18년도에 154조 원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에 20년에 194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수주 지표가 실공사 시점보다 약 한 2년 정도 선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수는 20년을 최저점으로 올해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올 6월 말 기준으로 건설업 사업장수는 약 50만 개 정도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약 75.7%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고 사망이 많이 발생되는 건축과 기타 공사에서 전체의 약 9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망사고 예방 사업 여건을 본다면 산재 예방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산재 예방 의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처법 시행에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한 그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상인 50인 미만 또는 사각지대인 5인 미만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업체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부처 간 협의가 되면 연내 입법화 예정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여건을 본다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을 계기로 그간의 어떤 저희가 했던 어떤 산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아마 특별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 공단 또한 고용부를 지원해서 최대한 산재 감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공단에서는 건설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 전문 조직인 건설안전단을 7월 1일자로 만들어서 건설 예방 사업에 집중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사망사고 예방 사업 여건으로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산재 예방 사업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산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투입 등이 저희 건설재해 예방에 크다란 위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다면 저희 공단이 건설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 안전 사업별로 어떤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1년 말까지 페트롤 점검을 확대 및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 현장에 산재 예방 활동이 작동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건설업 사망 사고에 집중해서 전사적으로 예방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건설업 사망 사고 예방 체계를 보시면 공사 규모별로 전략 사업을 실행하면서 사망 감축 성과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건설 사업 주체별로 역할을 명확히 해서 사고 사망 감축에 초점을 강화시켜 나가는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 사업인 건설업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확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계획서 대상 현장의 착공 전에 심사 및 시공 중 이행 확인을 통해서 대형 사고 위험 작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 절차는 심사를 접수해서 저희 공단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함께 심사를 하고요. 위험 작업 시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 사고 위험 작업에 대한 어떤 심사를 강화하는 게 원래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위험 작업 시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장의 위험 사항들을 재정 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 현장은 고용부의 감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의 경우는 최소한 5% 이상의 부적중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요. 확인 현장도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불량하면 약 8% 이상을 고용부에 감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구축한 현장과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위험 작업을 입력하게 하고 그 위험 작업 시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는 전담 지킴이가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의 목표는 20년 대비 사고 사망자 50% 감축입니다. 사실 방지계획서 대상에서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사망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올해는 전년보다도 사망자가 약 한 50% 수준으로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다만 올해 사망사고의 특징이라면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현장은 사망자가 많이 줄었는데 자체 심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약 50%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7명이 발생되었는데 올해 1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사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있지만 자체 심사 확인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좀 보다 철저히 좀 준수해 주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방지객수 대상 현장의 중점관리 방안은 크게 저희들이 심사 단계와 착공 단계, 이행 확인 단계를 가져가는데요. 이행 확인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원래 차별화둔 정책이라면 위험 등급별로 확인을 차등화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레벨 1인 경우는 대형 건설업체 중에서도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시킨 27개 건설업체, 그리고 냉동 물류창고 현장, 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지계획서 확인을 2개월에 1회씩 하고요. 사망이 자주 발생되지 않는 교량이라든지 1, 2등급 외의 현장은 5개월에 1회씩 이렇게 확인을 해서 차등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기관장들은 매주 현장에 순회 점검을 하고 심사 후에는 현장 소장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400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일선 기관별로 1 내지 2개조는 계획서 현장만 집중적으로 순찰하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업 페트롤 현장 점검입니다. 저희 공단은 페트롤 점검을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안전보건 대상의 약 30%를 점검해서 그 중에 3%는 고용부에 감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은 약 50만 개 현장이 매월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한 120만 개 현장이 생성소변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안전보건 대상으로는 그 50만 개의 약 30%를 안전보건 대상으로 정하고 그 중에 약 한 30%인 5만 개 정도는 저희들이 실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 그러니까 약 1,500개 현장, 현재는 약 한 2,500개 정도는 고용부에 감독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부 감독을 통해서 사고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사고 사망 발생 위험 현장을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특히 저희 공단에서는 원래 페트롤카를 약 285대로 정차를 했습니다. 페트롤카를 통해서 불시에 현장을 점검을 하고 불량 현장은 반드시 개선한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각인시켜서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떤 절차를 본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불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페트롤 점검 이후에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나 또는 급박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현장은 즉시 고용부에 감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페트롤 점검 가이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닐린 생활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은 우선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 현장에도 배포를 할 예정인데요. 주로 점검했을 때 어느 이용 공정에서 어느 자국 공정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어느 자국 공정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 또는 개선 조치를 권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각 공정별로 정리를 했고요. 또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 부분을 공단 직원이든 또는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개발했고요. 추후에는 공장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정별로 어떤 점검 가이드를 개발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가져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50명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지킴이를 운영해 봤는데요. 본 사업은 건설 실무 경력을 갖춘 퇴직자를 채용합니다. 이 퇴직자를 건설 현장에 순찰을 하면서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현장의 특징은 고령 선배인 경우에는 그 기술 지도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직원들이 어떤 지적이라든지 공고에 대한 사항보다는 오히려 그 지킴이들이 퇴직한 분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게 전달했을 때 굉장히 수용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순찰을 통해서 위험할 경우에는 위험 정보를 저희 공단 직원한테 통보를 하면 페트롤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보호구라든지 각종 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계에 의한 추락 위험이라든지 또는 화기 작업 그리고 기술 지도 현장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연간 10만 회 정도의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저희들이 최초에 채용했던 400명 외에도 추가로 400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는 약 70명을 추가로 투입을 했지만 나머지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조선업이든 또는 제조업의 끼임 사고에 저희들이 순찰 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규모 현장에 저희 공단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어떤 안전보건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데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히나 채용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산재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들이 건설업 크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주로 공사 금액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락 위험 요인 개선에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3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 보고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시설 재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20년도는 554억을 투자를 했고요. 올해는 651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715억을 확대해서 전국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시스템 비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안전방망이라든지 또는 어제 저희들이 개발 발표회를 했던 성강기 전용 시스템 비계를 보급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품목을 좀 더 다양화해서 사고 사망에 직결되는 어떤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주체도 현장이나 또는 본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첩법 시행에 앞서서 저희들이 3억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요. 업체당 현재 연간 3개소만 지원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국에서 또는 무한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민간 위탁 기술 지도인데요. 공단의 어떤 예방 인력의 부족한 부분 또는 예방 영역을 저희는 1억 원 이상 대규모 현장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인 1억 원 미만의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재예방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6만 회 정도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초에 사업 공고를 하고 민간 재예방 기관의 어떤 선정을 통해서 계약한 후에 기술 지도를 요청하고 그런 후에 사업 평가를 통해서
성과금을 차별화 두는 형태의 전략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은 결국은 현장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고위험 현장은 우선적으로 최대 3회까지 현장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전수준 평가를 통해서 불량 현장은 저희 공단에 페트롤을 요청하도록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초소규모 건설 현장의 집중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산재 미가입 사업장도 발굴해서 이렇게 기술 지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렇게 가져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건설안전 지표인데요. 이게 오늘 참석하신 건설회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요. 저희들은 일전에 조달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 목적 중에 하나가 건설안전 지표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건설업체와 공공발주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사고 사망 만인율을 산정을 하고 또한 산재 예방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 사고 감소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지표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표 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종합건설업체 13,000개소만 사망 만인율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도 산재 사망 만인율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산재 예방 실적평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PQ의 천의 업체만 저희들이 산재 예방 실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종합건설업체까지도 확대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를 확대함을 통해서 내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사망에 좀 더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개선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건설업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지원인데요. 오늘 발표 주제에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체제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요.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하나의 자율적인 안전 활동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또 건설업체에 독려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 본사에 특히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방향이나 또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건설업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사업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 코시아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광역본부에 건설 시스템단이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단이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코시아 시스템단을 좀 더 건설안전부에 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금 기업이 원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고용부에서는 현장 지원단을 지금 사업을 지금 하반기부터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그게 결국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한테 컨설팅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인력과 사업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공발주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시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년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부 심사원 평가를 통해서 적합한 심사원은 저희들이 공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코샤 MS를 통해서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이 코샤 MS가 실제 사고 사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조금 더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건설 사망 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그 공단의 그 하반기 사망 사고 감축 전략은 크게 5가지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그 대형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고가 다발하는 소규모 현장에 즉시 기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감축을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보다 치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해임 방지 개서 같은 경우는 자체 심사 확인 제도를 보다 강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킴이 활동을, 순찰 활동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는 재정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건설안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을 이렇게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21년 하반기는 크게 2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가져가는데요. 먼저 건설 사망 감축 핵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좀 전개를 해보자는 게 저희들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그 건설 사망 사고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집중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건설 사망 감축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고, 다만 두 번째 건설 사망 사고 예방 인프라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움터 정보와 연결을 하고 K2B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움터는 일전에 연계가 되어 있었지만 착공 정보, 인허가 정보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착공 정보 같은 경우도 착공을 신고를 했지만 실제 그 착공까지는 짧게는 1, 2개월이지만 길게는 최대 2년까지로 착공을 연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착공 정보조차도 저희들이 사전에 위험 작업 현장을 발굴하는 데는 사실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떻든 국토부와 그 세움터 정보 연계를 이번에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위험 작업, 특히나 해체 작업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이라든지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 또는 지붕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세움터 정보를 가지고 초기에 그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K2B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기관, 지킴이 순찰 현장, 유해인 방지 현장,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이 기술 지도하는 현장들은 다 저희들이 K2B 시스템에 다 입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입력을 할 때 위험 작업 시기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험 작업 시기를 한눈에 저희들이 그 위험 작업 현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설정해서 지역에 따라서 그 작업 시기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현장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페트롤이나 또는 지킴이 순찰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 세움터 같은 정보는 그 재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계약서를 반드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움터 정보에서 산재예방 기술지도가 계약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 사업장을 독려를 하고 또는 그 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 22년 추가 대책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이행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1000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실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천대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형태를 판단해보고 부족한 그 그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또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한 안전보건 대장이라든지 그 현장 지원단에 대한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 효율성 제고 부분인데요. 방지 계획서는 저희들이 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의 어떤 심사에 대한 제출 시기라든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단지 현장에서는 사전에 허가하는 절차로서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계획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앱을 개발할 텐데요. 전국 지도상에서 그 현장에 그 생성 소멸되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기에 페트롤하는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설 사망사고 예방 인프라 강화 부분의 두 번째인 그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전략을 가져가는데 첫 번째는 페트롤이라든지 위험 방지계수 같은 기술 지도 사업에 집중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현장에 사망에 직결되는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그 승강기 전용 시스템 비계 같은 경우인데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승강기 홀내에 강간 비계를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홀 바깥에서 안전한 비계를 조립하고 발판을 설치한다면 그 고소 작업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점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채광창 안전덮개라든지 스마트 추락 방지대, 그러니까 도장 작업자들이 추락 방지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IoT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또는 선행 난간 시스템 비계,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 비계는 똑같이 발판을 설치하지만 난간대가 설치를 또 하기 위해서 작업 발판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전에 선행적으로 난간대를 설치하는 비계를 저희들이 또 개발을 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조립식 이동식 비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재 그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서 도입해서 그거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사망 감축 성과를 보다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